이번 주에 사용할 줄 알았어? 자, 오늘 상가함수의 그래프를 배워볼 거야. 근데 상가함수는 반절 이상 끝난 거야. 상가함수의 삼각함수는 알죠? 이번 형태의 식들이 이렇게 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 정의역은 x는 실수예요. 그러면 사실은 도도법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지. x가 실수가 아니잖아. 60분포 실수를 빌려와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도하고 뭐 사인 0도는 그치? 0인데 사인 0도는 0인데 0도랑 0은 다른 값인 거지. 똑같은 숫자 0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1cm하고 1g이 다른 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각을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법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정의하고 우선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데 함수가 뭐야? 사람이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입이 x고 내장이 관계식이고 똥꼬가 와있죠. 숫자를 먹는 거지. 1라디안도 먹고 2라디안도 먹고 파이 라디안도 먹고 뭐 그런 거 먹을 거야. 그러면 여기 내장 x가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8가 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x를 뭐라고 부르지?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로 비유하면 원인이 돼. y는 그 계산의 결과잖아? y는 뭐라고 불러? 종속 변수라고 불러. 종속이라는 건 따라간다는 거지. 뭔가 속해 있다는 뜻이고. x에 의해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결과로 비유할 수 있을 거고. 함수란 애는 함수의 정의로 좀 돌아가 보면 고일 과정에서 함수의 정의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계속 정의로 돌아가고 계속 그 짜잘짜잘한 얘기들을 얘기하는 건 쉬운 문제들은 대충 기억해도 맞아. 근데 결국은 어려운 문제들은 니네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래서 x, 독립변수 x가 하나 정해질 때 뭐뭐 할 때니까 가정인 거지. y도 하나 정해지면 y는 x의 함수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죠. 기호로 f가 이름이고 x가 원인, y가 결과 이렇게 쓰기도 하고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고 이름이 f예요. 이렇게 쓰기도 했죠. 또는 y는 fx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또는 함수 fx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냥 fx는 뭘까? 이걸 좀 구별을 해볼까? 이 고일 과정이긴 한데 fx랑 y는 fx랑 fx 그만 좀 뽀시락거려. 엄청 뽀시락거리네. 이 세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식이야, 식. 식의 이름이 f야. 얘는 관계식이 fx의 식인, fx로 표현되는 이름이 fx의 식인 거고, 그래서 함수의 이름도 f야. 이건 방정식이야. 근데 방정식의 그 식이 이름이 f인 식을 가져와서 쓰는 거지. 다 비슷비슷한데 그 차이들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거지. 그 선생님이 우리가 이거랑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라고 했었어. 이건 함수의 관계식이니까 함수란 말이 없으면 그냥 식이 같다라는 말인 거고, 여기서 위에 함수 fx, gx라고 하면 함수의 관계식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함수가 같다는 얘기고,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이면 이거가 거짓이야. 관계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니까 이거면 이거면 이건 맞고 3이거든. 근데 함수가 같다고 해서 관계식이 같냐? 그렇진 않지. 그걸 우리가 함수의 상등에서 얘기했다고 고일에서. 어떻게? 정의역이 1하고 y일 때 x의 절대값을 씌운 게 fx야. gx는 x 세제곱이야. 그럼 식이 다르죠. 하지만 정의역이 이럴 땐 대응관계가 같기 때문에 이건 같은 함수란 말이야. 얘가 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뭐였어? 원인과 결과를 밥과 똥 넣었지? 18에 담아놓은 거라고 했지. 순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뭐가 돼? 좌표평면에서 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정의역이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냐에 따라서 점점으로 찍어질 수도 있고, 그게 무수히 많으면 이어져서 선이 되기도 하는 거였어. 원래는 관계식에 대입해서 그 점들을 다 찍어봐서 그려야 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함수의 특징인 그래프들을 외워서 우리가 풀었단 말이에요. 1차는 직선, 2차는 곡선, 포물선. 이해가겠니? 유리함수는 이렇게 이 그림, 그치? 분수함수. 무리함수는 뭐 2차 함수 뒤집어 넣어서 반절 쪼갠 거, 뭐 이런 형태. 지수함수도 그래프 모양 외웠고, 로그함수도 그래프 모양 외웠다고. 밑이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달라지는 거,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던 거란 말이야.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그리고 그래프 모양을 외울 거야. 그래프 모양을 외울 건데, 우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집어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집어 넣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어디에서 정의했죠? 단위원에서 정의하면, 책에서는 단위원이라 아니라 반지름이 아래원에서 정의했는데 선생님은 단위원에서 그냥 정의했죠. 단위원에서 정의하면 좀 더 이득이 많아서. 그래서 시초선이 여기 있고 동경도 여기 멈춰 있어. 그래서 여기서 움직인 이 길이가 x가 되는 거지. 동경의 끝이 움직인 길이가. 이해가겠니? 그때 y 좌표들이 사인 값이니까, y 좌표들이 사인 값이니까 동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자.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죠. 2분의 파이니까 대략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면 2분의 파이는 1.5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안 움직였어. 0이지? y값이 0,0. 그래서 쭉 움직였어. 요만큼 왔어. 여기 1이니까 2.1이 왔다고 쳐보자. 그럼 y값이 사인값이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그럼 쭉 커지면 어떻게 돼? y값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와? 1까지 오냐? 그러다가 다시 또 감소해서 어디까지 줄어드니? 0까지 줄어드니? 그러다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더 줄어드나? y좌표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0으로 오지. 커지면서. 이해가겠니? 그 점들을 찍어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다. 이해가겠니? 그 다음을 봐보자.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또 돌아가. 그러면 같은 점을 또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그대로 반복이 계속 일어날까? 이해가겠니?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돌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까지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겠지. 어쨌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반복이 되는 그래프를 갖게 돼. 그래서 치역이 y는 sin x의 그래프는 정의형이 모든 실수일 때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래프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프가 반복되는 함수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주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주기함수. 그리고 그 주기가 바로 반복되는 간격이에요. 그럼 잘 봐봐. 같은 값이 반복된단 말이야. 얼마의 간격으로 반복되지? 2파이 간격으로 반복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6분의 파이였다고 쳐봐. 그러면 6분의 13파이도 똑같은 값을 가져. 2분의 파이일 때의 값과 2분의 5파이일 때의 값이 같아. y 값이 같아. 그래서 주기함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쓰는 거야. f의 x 값하고 f의 x 플러스 k 값이 같아요. 근데 이 k가 바로 뭐야?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징을 가져? sin x는 fx는 항상 f의 x에다가 2파이 더한 값이랑 같을 거야. 이런 방법을 갖게 돼. 여기까지 가나? 그러면 이제 주기함수에서 보면 이게 주기고, 그럼 니네 이런 걸 들었을 거야. 우리가 지금 교류를 쓰잖아. 교류 220V 60Hz 이런 말 들어봤냐? 헤르츠가 뭐지? 1Hz가 1초 동안 한 번 반복되면 1Hz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야. 시간과 반복 간격에 대한 얘기야. 1초에 한 번 반복되면 1Hz야. 그러니까 60Hz는 1초에 몇 번 반복된다? 저게? 60번을 반복된다. 전기공학과로 가고 싶다면 만약에 전기공학과 좋은 아주 선생님이 이제 고3 고2가 되면 일거리를 많이 해주는데 고2 되니까 진로를 선택을 하잖아. 이과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 시험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딜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컴퓨터지. 컴퓨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곳은 전기, 기계, 화공이에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전기,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 장비들. 그다음에 석유를 태워야 되잖아. 화학과. 여기가 제일 취업이 잘 됩니다. 컴퓨터 그다음에 그렇게 부침에 따라 달라져. 선생님이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공대 중에 탑이 어디였을 것 같아? 의대 빼고 공대 중에. 선생님 옛날 사람이잖아. 컴퓨터? 아니야, 그때 컴퓨터가 안 됐어. 선생님이 대학교 입학 1학년 때에 공대 탑은 건축이었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때 우리나라가 막 발전을 하고 있을 때라 다 건물들을 갈아엎고 아파트들을 막 지을 때라. 지금도 물론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그땐 여기가 논이었대. 나도 몰라. 나도 광주를 와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논이었대. 그래서 전국이 다 공사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산업의 주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통찰하는 것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래학자고 선생님 때는 가장 유명했던 게 이런 들어서 엘빈 토플러라고 권력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년 30년 뒤를 지금 현재를 연구해서 나타낸 거야. 근데 많은 걸 맞췄어. 핵가족화도 맞추고 컴퓨터 산업이 될 거고 뭐 지식 산업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가장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건 이미 유행이 지난 최첨단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 최첨단을 유지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돼. 여러분들 커서 이제 돈을 벌고 내가 돈을 뭐 자산을 형성하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투자를 할 거잖아. 그럼 진짜로 똑똑한 친구들은 그런 거지. 내가 써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꼭 필요해.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알아보면 이미 이름을 몰랐을 뿐이지 되게 주식에서는 가치가 높은 회사라고 해요. 전기기계화공인데 어디서 사고적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쓰는 전기가 이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전압일 때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여기가 60분의 1초겠지. 그리고 플러스 220V에서부터 마이너스 220V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교류라고 불러요. 상관함수가 없었으면 우린 전기를 못 썼습니다.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만들었잖아. 에디슨은 그러니까 전기가 두 종류가 있죠. 시간에 따라 전압이 변하지 않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단 말이야. DC, AC지. 그렇지? 에디슨은 원래 직류파였어. 전압의 변동 없이 쭉 쓰는 걸 더 좋아했단 말이야. 교류를 좋아했던 게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 웨스팅하우스였나? 아무튼 그래서 썼는데 교류하고 직류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직류는 뭐 에너지 손실이 좋긴 한데 자장이 되게 강하게 생겨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고 교류는 그래서 이렇게 한 선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전선을 보면 세 선이 간단 말이야. 전봇대를 보면 세 선 내지 네 선이 간다고. 삼성이라고 해서 이 전압의 이 시간의 차이가 다르게 이렇게 선 세 개가 다 이렇게 전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딱 꽂으면 항상 220V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110V면 마이너스 110V가 되게. 그럼 차이가 항상 220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뭐 만들기도 하고 그냥 같이 변하니까. 전압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한 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기공학과로 간다면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라거나 어쨌든 신호를 맞춰야 되잖아 디지털에서도. 그랬을 때 상하함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y는 sin x의 그래프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코사인 x는 x좌표잖아.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서 x축을 이쪽으로 그려볼게.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x축이야. y축을 이렇게 그릴게. 왜냐하면 사인 값이 그치? 여기서 요 점의 x좌표가 나는 찾고 싶은 값이니까 이해 가겠냐? 그래서 x가 이게 사인 그래프의 y축, 이게 x축이야. 그래서 0일 때 얼마야? 1이죠. 그래서 동기항이 2분의 파이만큼 쫙 움직였어. 그때 어떻게 돼? 값이 점점 좀 작아지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이해 가겠니? 0으로 갔다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까지 오겠지. 파이일 때. 그러다가 다시 0으로 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슉 갖다 겹쳐서 그려보면 코사인은 저기 잘 봐. 선생님이 지금 점을 몇 개 찍지? 항상? 4개를 찍죠. 2파이에서 그쵸?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축에 갈 때 축으로 갈 때 4개를 찍고 있어 지금 기본적으로. 왜?
0하고 1하고 마이너하고 0 왔다 갔다 할까.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 모양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생각해봐. 그거 저번 시간에 민서가 영상 봤냐? 수학원? 너 없을 때? 생기부 쓴다고 안 웃는 거 영상 다. 힘들어. 그죠? 도대체 언제 됐잖아요? 진도를 나가는데 안 봐갖고 오면 어떡하? 그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다 선생님이. 이것도 어차피 생각하면서 변하네. 생각을 해보자. 어떤 기준이 되는 예각 하나를 찾아볼 거야. 알파라는 값을. 그래서 이 동경은 알파야, 각이. 여기는 파이 마이너 알파, 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 알파, 2파이 플러스 알파 돌다 보면 2분의 3파이 마이너 알파,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2파이 마이너, 4파이 마이너 알파 이렇게 가겠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x좌표, y좌표는 절대값은 다 같냐 안 같냐? 같죠? 여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더 가거나 결과를 그려보자. 그러면 이 점의 x좌표, y좌표도 얘네랑 뒤집혀서 절대값이 똑같지? 결국은 내가 요렇게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쪽에서 얘랑 똑같은 애가 되지 않을까? 그냥 안 그냥. 그러면 사인에서 알파만큼 간 거는 코사인에서 2분의 파이마에서 알파만큼 들어간 거랑 똑같은 값으로 났겠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야 돼. 사인과 코사인은. 평행 이동하면 완벽하게 겹쳐. 그게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세타라는 놈은 원래는 2n파이 플러스 알파로 나눴다고. 왜죠? 왜 일반각으로 만들죠? 항상 이유가 궁금해야죠. 약간 반항적인 거 되게 좋다고 했지. 이유가 궁금해야 돼. 왜지? 어제도 니네가 물어봤어. 아, 일반각 뭐였죠 선생님? 일반각 내가 그래서 설명했잖아. 왜 일반각으로 만들어? 삼각함수에서 회전수를 제외한 게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세타를 2n파이 플러스 알파로 만들고 n이 정수고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 2파이보다 작은 애였다고. 근데 얘네들이 봤더니 반복되고 있고, 그쵸? 반복이 원래는 2n파이 회전수가 중심이었는데 점도 좀 더 쪼개보니까 2분의 n파이로 쪼개도 되더라 이거야. 다만 부호는 바뀌지. 근데 절대값은 같아지더라 이거지. 그게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에선 세타를 뭐로 쪼갤 거야? 일반각으로 만들지만 더 정확하게는 2분의 n파이 뿔마 알파로 쪼갤 거라고. 알파는 그럼 뭐가 되겠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강이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절대값들은 이것들의 절대값들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의 절대값과 같을 거라는 거지. 다만 이상면을 멈췄으면 사인은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됐을 거라는 거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는 n이 작으면 그대로 얘네들이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림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다만 절대값이 같아지는 거네. n이 홀수면 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알파랑 같아질 거라고. 절대값이. 얘는 사인 알파가 되고 얘는 탄젠트 알파분의 1이 탄젠트 알파분의 1이 된다고 했어. 그쵸? 부호는 누구의 동경을 따라가면 돼? 세타의 동경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변화예요. 그걸 일일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처음에 1번과 표현 만들 때 생각이랑 똑같은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단위원에서 x좌표, y좌표 기울기라서 한 바퀴 돌면 의미가 없어. 똑같이 다 반복돼. 반복을 하는 걸 더 봤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축에 대해서도 대칭되면 똑같은 값이 돼. 그러니까 축에 대해 대칭 형태로 가는 거야 지금. n이 홀수면 y축의 대칭 형태로 표현이 된 거고, 짝수면 x축에 대해 대칭 형태로 알파면 더하거나 덜하거나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야? 겹칠 거라고. 여기까지가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럼 상하함수 그래프를, 우리 서준이 그래프가 제일 기대되긴 하는데 잘 그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아주 크게 그리긴 했지만, 그치? 최소한 그래프를 그릴 때 특징 중요한 거, 첫 번째로는 한 주기 이상을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그리겠다, 또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겠다. 그 양쪽 끝을 좀 더 그려줘야 돼.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구간, 최소한 길이가 2파이여야 되는 구간을 몇 등분해요? 4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이랑 만나는 점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최대값이 얼마야? 1이죠? 사인이랑 코사인은 다 1이죠 지금. 최소값이 마일이죠. 1을 찍어야 돼.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는 대략 1.5지. 그러니까 더 작아야 돼. 1하고 마일을 찍어. 여기까지 당연히. 그러면 사인을 그려볼까? 코사인 사인을 그려볼까? 마이너스 파이 말고 0이죠. 0, 그 다음이 마일이고 0이고 1이고 0이죠. 그래서 4등분해서 4등분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고 좀 더 그려줘. 그리고 써주는 거지.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사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아까처럼 그렸다는 건 사실은 모양은 그대로 나오고 여기다가 2배 해주면 얘가 위아래로 2배씩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건 사실은 y는 뭐 5 sin x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가 파이고 2파이가 대략 6점 몇이잖아. 6.2잖아. 그 여기리하고 여기리가 하면 이건 지금 비례가 한 4쯤 돼야지 맞지 않겠냐? 여기가 6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살살살 많이 그려야 예쁘게 그릴 수 있어요. 점을 찍고요. 그래서 절대로 위로 풀럭풀럭하게 그리지 마라. 값을 보고 그려라. y축의 최대 최소를 잘 그릴 때, y축의 최대 최소를 잘 그릴 때, 그렇지? 이걸 생각 없이 그리지 마라. 느낌으로. 많이 반복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그냥 느낌으로 그리는 게 정확해질 때까지는 연습을 해라. 신경을 써라. 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져요. 정의역이 이럴 때, 그치? 치역은 똑같고 반복되는 것도 똑같고 반복되는 주기가 2파인 것도 똑같아요. 알겠어요? 최대치도 똑같고요. 이쪽도 그려줘야겠지. 예, 당연히. 자, 근데 그래프의 특징이 뭐야? 사인은 x축 대칭이죠. 사인은 원점 대칭이야 지금. 맞아? 사인은 원점 대칭이야. 코사인은 y축 대칭이야. 왜냐? x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x랑 어떻게 돼요? 부호가 y값 부호가 같죠. 코사인은.
플러스 x의 값하고 마이너스 x의 값이 같잖아. 네. x좌표니까. y좌표는 어떻게 돼? 여기가 f 뭐 6분의 파이면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부호가 반대가 되지. 그래서 x의 부호가 반대가 됐을 때 y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원점 대칭인 거죠. 그래서 사인은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 코사인은 y축 대칭. 이해가겠니? 이것도 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할게. 주기함수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상식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진폭이라고 불러요. 이해가겠니?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주파수라는 말 들어봤지 라디오에서 FM 91.9 메가헤르츠 이러잖아. 그게 뭐야? 1초에 91.9 메가헤르츠니까 메가는 몇 만이죠? 킬로가 1000만이고 그치? 공 3개 메가는 공 6개 100만이지?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1초에 91만 5천 번이 반복되는 거야. 일정한 파형이. 그게 주파수야. 주파수의 단위는 뭐야 그러면? 헤르츠인 거지. 그래서 전기 신호가 전파가 그게 반복되는 그런 주기성을 갖고 쏴지는 거야. 거기에다 신호를 싣는 거야. 이게 다 뭐야? 정보통신, 신호민 시스템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공대를 가게 되면 정보, 전기, 전자, 정보통신 이쪽이나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부터 상식인데 괜히 얘기해주면 별론가?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이런 파형을 정연파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여기의 내용들은 이해 가겠습니까? 탄젠트는 아직 안 했어요. 그죠? 시간이 작아서. 이해 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각함수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큰 각을 예각으로 바꿔주는 거야. 알겠음?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리고 y는 sin x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고 y는 코사인 x는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 됩니다. 이제 원점 대칭인 거를 저렇게 항등식으로 나타내면 f의 마이너스 x랑 f의 x, y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원점 대칭이니까 똑같이 x하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얘가 플러스면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같은 거는 여기 대칭의 중심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되겠지. 자,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를 넣은 값이나 x를 넣은 값이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함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기함수. y축 대칭인 걸 우함수. 선생님 맨날 헷갈리잖아. 대칭 되게 비슷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좌우 대칭 우함수. 그럼 기함수는 원점 대칭.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 있어. 왼손 법칙은 전동기야 발전기야. 둘 중에 하나 발전기죠. 뭐가 발전기야? 헷갈리지? 그럼 너 어떻게 해요? 특징은 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먼저 나오니까 발전기. 그런 식으로 암기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구구단 수준으로 계속 써서
그냥 죽을 때까지 안 까먹게 뼈에 생기거나.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노래를 부르고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다니는 거야. 이런 거 암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앞머리만 따가지고 리듬을 만들어. 이상한 말을 만들어. 너무 이상하니까 잘 배우지. 칼카나마 뭐 알마 뭐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오나 운동였나? 칼카나마 이거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걸 편하게 외우려면 그런 방식들을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건 또 내 경험인데 선생님이 군대 갔다 와서 2001년도에 ADSL 기억나는 인터넷 기사를 했단 말이야. 설치하고 다녔단 말이지. 그때 선생님 서울 영등포 이쪽에서 할 때였는데 여의도에 갔는데 어떤 오피스텔이었는데 보통 다 가정집에다 인터넷 설치를 하잖아. 오피스텔인데 되게 특이했어. 남자애들이랑만 있는데 뭐였냐면 의대생이 아니라 인턴 뭐 레지던트들 공부하는 숙소 같은 데였나 봐. 애들이 계속 그러니까 나는 설치할 때 막 모여서 책상에 서서 공부를 하더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막 뭐 뭔가를 막 얘기해. 그래서 뭐는 뭐까지 뭐 4cm, 4cm인데 기니까 cm 이렇게 읽는 거야. 줄여서 말하고. 내가 뭔가를 막 말하는데 나중에 나는 이제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노래를 만들어 계속 막 부르고 말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기법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선 비교하고 차이와 같은 점을 구별하는 게 이과 계열 공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차이하고 공통점을 구별하고 찾아내고. 아니면 단순하게 외워야 될 것들은 왜냐하면 왜 원주율이 그거야? 그럼 외워야 되는 거잖아. 우주의 심리잖아. 정의들은 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특이하게 앞면 짠다고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말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이건 고3 때까지 써먹는 얘기들 중에 하나야. 이 명칭. 주기함수는 반복되는 거. 주기라는 거 1주기, 2주기. 그치? 결혼 뭐 10주년. 그 주가 돌아온다. 반복된다는 뜻이야.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기함수와 우함수로 나눕니다. 라는 것까지. 하나만 더 하자. 그러면 우함수를 평행이동하고 기함수를 평행이동하면 얘는 평행이동하면 점대칭이 되겠지. 그러면 점대칭 그래프가 되겠지. 왜? 원점의 대칭인 건데 그 평행이동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x는 y축이니까 y축은 x는 0이잖아. 그러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건 의미가 있지만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건 의미가 없어지겠지. x는 k에 대칭이 되겠냐? 여기까지 해석했냐? 그러면 이런 얘기야. 대칭의 중심 원점이 1로 왔어. P, Q로 왔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중점이 항상 P, Q가 되는 거지. 어떤 점에 대칭의 중심이 P, Q가 된다면 어떻게 돼? F에 P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라. P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간 거에 중점이 얼마야? 항상 Q로 표현됩니다. 이항하면 F-X 더하기 Fx가 0이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Y축이 이렇게 온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F에 K에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K에서 왼쪽으로 X만큼이 이 두 개의 중점이 대칭축이 되는 거야. 이해가겠니? 이거 좀 더 응용하면 이렇게도 써줘. fx 플러스 7은 f에 12 마이너스 x 11. 그럼 중점이 이 k가 다르잖아. 숫자가. 그럼 어떻게 더해서 중점 만들어? x 지워지죠. 중점 얼마야? 8이지. x는 파에 대해 대칭인 거지.
왜? 8내면 같잖아. x는 8 맞냐? 16 나누기 0 8인가요? x는 8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x에다 1 넣으면 f8은 x 8 맞니? 11 18 6 이거 미쳤나봐. 6의 대칭이죠? 맞냐? 지금 11 아니 뭐라고 쓴 거야? 좁아서 f의 2 플러스 x가 f의 4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둘의 중점은 2분의 6이니까 3이죠. x는 3에 대해 대칭이야. 자, x에다 1 넣으면 f3 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같아지는 데가 대칭이 중심이 되겠지. x에다 2 넣어봐. f4랑 f2. 그럼 2하고 4는 중점이 3이죠. 3 넣어봐. 5하고 1하고 5의 중점도 3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주면 좋지만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